자, 공익신고자 조명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들 하시는지요?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,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었죠. 그런데 이 조명현 씨가 오늘 책 한 권을 출간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책 소개 내용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듯한데요.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. 먼저 조명현 씨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재명 대표가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1년 365일 먹었었고요. 중간에 빵에 눅눅하다든가 아니면 야채를 더 해달라든가 직접적인 그 수행팀을 통해서 지시를 했었고 이 내용을 이재명 지시가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 가량이 됐었거든요. 저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이재명 대표와 김여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.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조명현 씨가 오늘 회고록을 출간을 했답니다. 저희가 책 제목은 일부러 조금 약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. 뭐도 해보지 못한 법카, 이게 제목이고 저런 것도 있어요. 책 첫 번째 그 표지에 보면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. 그리고 밑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. 조명현, 내가 몸은 좀 비틀거릴 수 있어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라고 적혀져 있고 276쪽 분량의 책이라고 하는데 글쎄요, 책 그 소개 글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. 조명현 씨의 주장을 토대로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사용하는 용품 가운데 에르땡땡 로션, 명품이죠. 청담동 샴푸, 일본산 클렌징 오일, 향수 등 직접 내가 매장을 방문해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. 그러면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과 관련해서 돈을 쏴주는 형식으로 내가 에르땡땡 로션, 샴푸 등등을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았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김종혁 위원장님, 이건 좀 처음 알려진 내용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저걸 보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요. 저거 그냥 명백한 세금 유용 아닙니까? 세금 유용. 그리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시킨 거잖아요. 직권남용이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증거도 명백해요. 아니 저분이 지금 자기 카드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때 어디서 샀는지 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돈을 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돈을 다른 공무원이 자기한테 따로 줬다는 것은 이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? 근데 저렇게 저분이 책까지 쓰고 그 이전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이 없죠? 갖다부터. 아니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저게 거짓말이었는지 진짜였는지. 저게 거짓말이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아니라면은 본인이 저게 사실이라면 공직자 하면 안 되죠. 저런 짓 하는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요? 아니 만약에 진짜로 무슨 에르땡땡 로션, 청담동 샴푸, 일본산 클렌징 오일, 향수 이런 거를 직원들한테 시켜서 사오게 백화점 돌면서 사오게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의 카드로 해서 다시 돈 송금하게 하고 아니 공과 사를 저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집에다가 무슨 몸종처럼 클렌징 짜서 뭐 2개 어디 욕실에다 갖다 놓고 뭐 하라고. 아니 그게 공무원이 그게 할 일입니까? 근데 그런 걸 시키는 분이 이게 정치인이 되고 무슨 당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저게 사실이라면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? 그거 왜 이재명 대표는 한 말씀도 없는지 정말 궁금해요.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이재명 대표 저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시오,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명현 씨가요, 뭐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.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
빨래 같은 것도 내가 직접 했다. 그리고 속옷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줬어야만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. 이 조명현 씨는요, 경기도에서요, 그냥 뭐 아무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.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속옷 빨래했다 이런 것이죠. 직접 들어보시죠. 빨래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? 빨래도 했었습니다. 거기 정리가 제 관할이라서 네. 예를 들어서 속옷이나 네. 속에 있는 티 같은 경우를 개수를 저희가 항상 맞춰놔야 됐었고요. 네? 잠깐만, 속옷에 개수를 맞춰놔야 된다고요? 네, 그게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. 네. 몇 개를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?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네.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. 속옷도 샀어야 됩니까 혹시? 속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사지는 않고요. 예. 부족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데서 구해서 저한테 줬습니다. 글쎄요, 뭐 속옷 얘기도 나오고 속옷 개수 같은 것도 맞춰놨었어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, 조명현 씨 뭐 책 출간 얘기도 들려왔고요, 뭐 속옷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겁니까? 뭐 못 밝히고 있는 겁니까?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미 밝힌 바가 있죠. 밝힌 바 있습니까? 어허.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몇 가지 뭐 디테일한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된 것 같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. 예. 2021년 대선 국면에서 그 12월경에 첫 제보가 있었고요. 22년 2월에 KBS 보도 이후에 대선 직전까지 계속 보도됐습니다. 지금 빨래 얘기도 있었고요. 뭐 소고기 얘기 뭐 다 있었던 얘기들인데 이제 거기에 몇 가지들 사실관계를 추가하고 본인의 의견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책을 출간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때 이 문제 불거졌을 때 이 어쨌든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업무 지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 본인이 사과한 바도 있고요. 이재명 대표도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직후에 경찰이 경기도 압수수색했고요. 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이 음식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네. 경찰이 22년 9월에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없다 해가지고 불송치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조명현 씨가 올해 8월에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홍일 전 검사장으로 바뀐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 이걸 다시 신고합니다. 그리고 네네. 이번에 검찰에 이첩되면서 맞아요.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. 예. 이 사건의 전체를 보면 사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법률 위반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다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. 네네. 물론 어쨌든 검찰 수사가 재개됐고 경찰이 다시 보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2022년 당시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. 네네. 수사하시면 되는데요. 조명현 씨 이 얘기들 중에는 본인이 알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관련성 있는 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처럼 다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예. 보입니다. 이 중에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. 네.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.